안녕하세요, 용박사입니다. 오늘은 모자 에어크로스 2 짐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지난 한 3주 동안 모자 에어크로스 2 짐벌을 쓰면서 느낀 점들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여기 앞에 보시는 게 지금 모자 에어크로스 2 짐벌에 올라가 있는 니콘 Z6 카메라입니다. 지금 모자 에어크로스 2 짐벌엔 전원이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요. 먼저 외관부터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외관은 일반적인 짐벌과 비슷한 수준이죠. 네, 요즘 짐벌들이 뒤에 촬영용 LCD를 가리지 않기 위해서 프레임이 기본적으로 아래로 이렇게 비스듬히 내려와 있는 디자인들을 택하고 있는데, 모자 에어크로스 2도 역시 최신 짐벌답게 그러한 디자인을 택하고 있습니다. 네, 특이하게 지금 에어크로스 2 같은 경우에는 포커스 팔로우를 붙일 수 있는 로드가 기본적으로 슈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커스 팔로우를 붙일 일이 있을 때 조금 더 간편하게 쓸 수 있겠죠. 하지만 세팅하는 데 있어서는 한 가지 불편한 점으로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짐벌들은 보통 이 플레이트까지는 짐벌에 결착이 돼 있고, 그 상태에서 위쪽에 퀵슈에다가 카메라만 얹어주면 보통 장착이 끝나는 방식인데, 모자 에어크로스 2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L플레이트가 기본적으로 결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짐벌 케이스에서 별도로 보관이 되고, 장착할 때는 L플레이트부터 장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한 단계가 더 있는 거죠. 다른 짐벌들에 비했을 때는 그 부분이 약간 조금 급한 상황일 때는 좀 번거로운 부분처럼 다가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플레이트 아래로 쭉 내려가시게 되면 그리고 플레이트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보시면 다른 짐벌들은 보통 슈에, 지금 옆에 제가 DJI 로닌 SC를 가지고 왔는데, 로닌 SC도 마찬가지겠지만 보통 슈가 한 군데에서만 락 장치를 풀면 락이 보통 한 군데만 되어 있는데, 모자 에어크로스 2 같은 경우에는 슈에 있는 락 장치가 두 개입니다. 그래서 락을 푸실 때는 기본적으로 이쪽에 있는 락과 이쪽에 있는 락, 이 두 개를 이게 크로스로 잡고 두 손으로 잡고 이렇게 잡고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보다 안전하게 결합해주는 방식이다라고 하면 할 말은 없겠지만, 이것도 조금은 불편한 점으로 다가오는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짐벌의 디자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이나 형태는 비슷합니다만 그립 부분의 디자인이 조금 특이한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약간 직선을 강조한 듯 하면서 갑자기 이렇게 라인이 움푹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약간 예전에 만화 영화 중에 슈퍼그랑조에 나오는 머리만 있는 로봇의 느낌을 갖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자 짐벌의 이 에어크로스 2 짐벌의 장점 중에 하나인 게 이 배터리, 여기 그립에 있는 흰 부분이 배터리입니다. 그래서 아래에 배터리 고정용 레버, 이 부분이거든요. 여기를 밑으로 내리시고 배터리 그립부를 잡아당기시면, 이렇게 밑으로 내리시고 잡아당기시면 이 배터리만 별도로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충전을 따로 빼서 하실 수도 있고, 이 상태에서도 이 홈만 열어주시면 USB-C 타입 단자를 이용해서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DJI를 쓸 때보다는, 로닌 SC를 쓸 때보다는 훨씬 편했던 것 같아요. 로닌 SC는 충전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메인 프레임과 배터리 그립을 연결을 해줘야 되고, 그 상태에서 충전 단자를 이 위쪽에 메인 프레임 쪽에 꽂아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충전을 하려면 밑에 있는 미니 삼각대까지 붙여서
세팅을 해놔야 충전이 가능한 구조였는데 모자 에어크로스2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전할 때 배터리만 별도로 빼서 할 수 있다는 건 큰 장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외관적인 부분에서 또 한 가지 주목할 게 요 앞에 있는 8분의 3인치 8분의 3인치 홀인데요. 이 홀에 추가적인 액세서리를 장착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걸 기왕이면 4분의 1인치로 해줬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로닌 SC 같은 경우에는 옆쪽에 추가 액세서리를 붙일 수 있는 홀이 있는데 지금 모자 에어크로스2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만 8분의 3인치 나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확장성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로우 앵글 촬영을 좀 하다 보면 이 뒤쪽에 뭘 좀 붙여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보시면 이 뒤쪽에는 붙일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아쉬움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디자인의 측면에서는 뭐 크게 나쁘지는 않으나 디자인의 완성도 측면에서 본다면 아직 모자가 조금 더 가야 할 길이 있을 것 같은 게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이 위쪽에 모자라고 해서 모자의 로고를 스티커로 처리해서 붙여놨고요. 그 스티커 붙여놓은 아래쪽으로 보게 되면 여기가 이제 메인 컨트롤러 부분인데 컨트롤 패널에 하이그로시 처리를 해놨습니다. 이게 사실은 좀 디자인적으로 미려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실제 사용하다 보면 그렇게 썩 좋은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반짝반짝하게 유광 처리를 해놨는데 굳이 여기다 이렇게 반짝거리는 하이그로시를 넣어놔야 했었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쪽 패널 부분의 앞쪽 메인 프레임의 이쪽 그립 위쪽을 보면 여기가 지금 플라스틱 소재로 되어 있는데요. 이 플라스틱 부분에서 소음 발생이 좀 많이 됩니다. 소음 발생이라고 하는 게 실제 이제 만지면서 플라스틱 간의 약간 이질감이라고 할까요? 꾹꾹 누르면 뻐걱뻐걱 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네, 이렇게 소리가 나게 되는데 이게 실제 사용하기 위해서 손으로 딱 잡으면 약간 그 플라스틱으로 조립된 제품의 유격이 있는 것처럼 딸그락딸그락 하는 느낌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감성 품질에 있어서는 동급의 다른 제품들과 비해서 조금 떨어지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로닌 SC도 같은 비교를 한번 해봤는데 한번 참고해서 보시죠. 네, 외관은 그러면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모자 에어크로스2의 가장 눈에 띄는 매력이라고 한다면 역시 이 나름 대형 LCD 창을 통한 정보창이 되겠는데요. 이 정보창을 통해서 현재 상태를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상태는 보시다시피 틸트 축은 락, 롤 축도 락, 펜 축은 팔로우 모드로 되어 있고 모터 강도 70 정도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실제 이 조그 셔틀을 돌리기만 하면 모터의 강도를 직관적으로 바로 바꿀 수 있다는 것도 매력이고요. 여기에서 만약에 내가 롤축을 팔로우하고 싶다. 그러면 클릭을 하면 롤축이 팔로우로 바뀝니다. 한 번 더 클릭하면 롤축이 락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매력이었고 모자에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있죠. 좀 인상적인 기능, 바로 인셉션 기능인데 인셉션 기능은 우측 버튼을 조그 셔틀의 우측 버튼을 3번 클릭하면 인셉션 기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 둘, 셋 누르게 되면 지금 인셉션 기능으로 들어가면서 카메라가 바로 정면을 보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제가 밖에서 촬영하면서 테스트해 본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현재 인셉션 모드로 녹화가 되고 있고, 네, 180도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80도 큐. 180도 한 번 더. 180도. 네, 이렇게 하면 180도 모드인 거고, 한 번 더 가면 요게 360도 모드입니다. 네, 이렇게 인셉션 기능을 테스트 해봤고요. 실제로 인셉션 기능이 자주 쓰는 기능이냐 아니냐는 글쎄요, 뭐 자주 쓸 일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없는 것과 있는 건 또 나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없는 것보단 있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실제 사용하면서 모터 출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부족함을 느낀 적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도 보시면 배터리 용량이 약 이제 한 칸 정도 남아있는 걸로 나오는데, 배터리 용량이 2칸 남은 시점부터 경우에 따라서는 모터 출력이 약해지는 현상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오토 튠을 하든지 아니면 모터 출력을 임의로 세팅을 하더라도 떨림 현상이 생기는 적이 있었는데, 모자 코리아 측에 문의한 결과 이거는 배터리가 많이 소모되어서 잔여량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으로 확인을 했고요. 실제로 다음날 충전을 가득 한 상태에서 다시 테스트를 했을 때는 동일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제 밖에서 촬영을 했을 때에 모노포드 위에 달고 찍은 적도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도 모자 짐벌은 훌륭한 성능을 보여줬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모자 짐벌만의 조금 디테일이 하나 들어간 점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 축하고 이 축에 모두 고무 재질로 커버를 대놨습니다. 고무 커버를 대놨는데, 이거를 제가 모자 코리아 쪽에 물어봤더니 보통 우리가 촬영 현장에서 실제 사용을 할 때 매번 케이스에 넣었다 뺐다 하면서 이동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동하다 보면 프레임끼리 부딪혀서 흠집이 나기도 하고 갈리기도 하는데, 그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두 축에다가 고무 커버를 추가했다라는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참 디테일하게 좋은 것 같아요. 모자 에어크로스 2 짐벌에 대한 결론을 한번 내려볼게요. 일단은 제가 사용하는 동안 가장 편리했던 점은 이 컨트롤러, 그러니까 이 짐벌의 그립 부분이죠. 그립 부분에 엄지손가락에 위치하는 컨트롤러에서 짐벌의 틸트 축, 펜 축, 롤 축에 대한 세 부분에 락과 팔로우, 그러니까 따라갈 거냐 잠글 거냐 요거하고 강도를 모두 다 세팅할 수 있었던 게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직관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앱을 들어가지 않고 바로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은근히 그렇게 바꿀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촬영하다 보면. 그거 하나 좋았던 것 같고, 지금 상태에서도 멀티 컨트롤 케이블을 꽂으면 이 짐벌의 컨트롤러에서 녹화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포커스 팔로우도 가능합니다. 요게 조금 시쳇말로 간지가 나죠. 근데 사실 일반 현장에서 이걸 보면서 할 정신이 없을 수 있어요. 왜냐면 보통 1인 제작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장비들이기 때문에 Z6를 사용한다 그러면 보통 AF 모드에 놓고 많이 쓰시겠죠. 그런데 아무튼 그런 조합을 봤을 때도 에어크로스 2는 충분히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던 짐벌인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 혹시 보강이 된다면 모자 측에서 좀 보강이 된다면, 저는 아이레벨에서 로우 앵글 가는 일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촬영을 많이 할 때 그립 부분을 좀 편리하게끔 크레인 3나 위빌랩 같은 경우에 보면 이렇게 잡고 있다가 바로 내리면 그냥 로우 앵글로 촬영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이 모자 짐벌에서도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해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도 물론 액세서리 슈가 들어있어요. 앞쪽에 보시면 이 트리거 버튼 앞쪽에 그 8분의 3인치 나사를 조일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4분의 1인치 나사 공간으로 해서 그립을 하나 보관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참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팁을 하나 말씀드리면, 모드 중에 앞에 트리거 버튼을 누르면, 트리거 버튼을 2번 누르면 저 같은 경우에는 다시 정상 정렬, 초기 상태로 정렬되는 거를 선택해 놨는데, 이걸 꾹 눌렀을 때, 꾹 누르고 홀드 상태로 누르고 있으면 이걸 뭘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사용해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퀵 팔로우 모드로 쓰는 게 제일 편했습니다.
누른 상태에서 따라가면 모터의 풀 파워로 바로바로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핸드헬드처럼 무빙이 바로바로 따라붙는 그런 씬을 촬영하기 원하실 때에는 꾹 누르시고 퀵 팔로우 모드로 쓰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게 빨리빨리 따라가야 되는, 사람이 이렇게 쑥 갔는데 말로 설명하려니까 어렵네요. 모자 짐벌 에어크로스 2 코멘트는 이 정도고요. 이제 겨울입니다. 겨울에는 몸 관리들 잘 하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겨울에는 사실 밖에 나가서 이렇게 그림을 찍을 만한 게 많지 않은 게 사실이니까 심심한 계절이기도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열심히 아이템을 발굴하셔서, 찍을 거리를 발굴하셔서 좋은 그림 많이 담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예전에 소니 캠코더 AX700이라는 모델을 구입했을 때 받은 모노포드인데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소니가 주는 사은품 중에 사실 그렇게 마음에 쏙 드는 게 많지 않은데 요 모노포드는 정말 마음에 들게 잘 쓰고 있어요. 네, 지금 바람이 좀 부는 상태여서 보시다시피 조금씩 흔들리고 있고요. 이거는 뭐 비단 짐벌을 달아서 뿐만 아니라 바람이 불기 때문에 계속 흔들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어폰 줄이 살랑살랑 흔들리는 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